이번에는요, 황당한 사건 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음악이 울려 퍼지는 클럽 앞에서 나 외교관 아들이야 이렇게 때 아닌 자기소개를 하는 남성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아니, 클럽에서 무슨 자기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소개를 왜 했을까요? 영상부터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클럽, 심야의 일요일에 심야의 클럽 앞입니다. 한 흰옷을 입은 남성이 네. 그 클럽 문 앞에 있는 직원에게 다가가죠. 뭔가 귓속으로 말하는 것 같고 이렇게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직원이 물병 같은 걸 던지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면서요. 이 흰옷 입은 남성이 아이고, 예. 보면은 먼저 이 직원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아. 가격하는 모습도 보이고 네. 자, 이 직원도 막으면서 좀 실랑이가 벌어진 거죠. 보니까는 나 여기 공짜로 들어가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결국은 외국인이 계속 직원에게 주먹질을 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한테 바로 이 남성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외교관입니다 라고 반복을 한 겁니다. 아니, 뭐 외교관 아들이든 아니든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팩트는 맞아요? 전직 외교관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요, 현직 외교관도 아닌데다가 지금 우리나라에 부임 중인 상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관 아들이라고 해서 뭐 처벌받지 않는다, 면책특권 주장할 여지조차 없었던 거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콩고 민주공화국 국적의 이 20대 남성 검거를 했는데요. 검거 직후에도 경찰에 아버지가 외교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지만 외교관 가족이 이 우리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처벌을 면제하는 이 면책특권, 이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봤더니 외국인 남성 아버지는 5년 전에 외교관이었다고 하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부임 중인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경찰에 붙잡히고도 참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5년 전에도 어떤 나라에 부임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권을 받았죠. 면책 특권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것이 굳어져서 지금도 행동이 이런데 사실 보니까 그 외교관 면책 특권과 관련된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2023년까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주한 외교관 또는 가족의 사건, 사고 발생 건수가 무려 71건이나 돼요. 아유, 그래요? 예. 구체적으로 보면 네. 본인은 55건, 그러니까 외교관 본인. 근데 동반 가족이 16건이나 되고요. 연도별로 따져도 2019년에 13건, 20년에 11건, 또 21년에 23건 확 불어나죠. 네. 그다음에 2022년, 2023년 해갖고 사실상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니, 사람을 때려놓고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교관 면책특권 뒤에 숨는 사례라고 할까요? 이게 제 생각에도 불과 한 달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것도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자동차 사고입니다. 자, 한 흰색 승용차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보면은요. 그 우회전 방향 지시등 켠 채요. 근데 직진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바로 택시와 부딪히는데요. 그대로 현장 벗어나서요. 20분가량 달려서 아유.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네. 멈춥니다. 운전자인 40세 남성이요. 차에서 내려 뒤따라온 택시기사. 택시기사는 부딪혔는데 그 먼저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택시기사가 다가오는데 오히려 택시기사를 때리고요.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술 냄새가 나서 경찰이 추궁하니까 나 와인 2잔하고 위스키 반잔 마셨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역시 이 사람도 튀르키예에서 온 외교관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럼 뭐 충돌 사고에 뺑소니, 폭행까지 당한 셈인데 그럼 외교관이라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피해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들어보시죠. 얼굴은 벌겋고 술을 많이 이제 마신 상태를 이제 바로 알 수 있었고 냄새가 날 정도로 뭐 면책 특권은 있지만은 그건 뭐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범죄 행위니까 그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폭행까지 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외교관 이미 출국했다면서요? 네, 지난 13일에 이미 한국을 떠나서 튀르키예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초 대사관 측에서는 서면 조사는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면책 특권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지
받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출국 금지 조치라든가 경찰 수사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돌아간 겁니다. 이게 면책 특권이 1961년에 체결된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사실은 외교 업무의 어떤 공적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취지로 시행되는 것인데, 자국에서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뭐 중대범죄 같은 경우에서는 파견 국가에서 면책 특권 포기해달라고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외교적으로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에 얽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다만 이제 예전에 주미대사관 직원이요, 네. 짝퉁 가방 팔다가 들켜서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았을 때 미국에서 면책 특권 포기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뉴질랜드 대사관에서도 한 번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이 우리나라 경찰을 밀치고 폭행했던 사건이었거든요. 네. 이게 외교관의 면책 특권이 이런 부작용을 낳는 사례가 많은 만큼 공적인 어떤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가 아닌 부분에서는 이거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